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계속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8%로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11%로 2등입니다. 그 다음은 아주 미미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입니다. 총선 직전에는 8%였는데 폭락을 했습니다. 1%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1%입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유승민 통합당 의원이 각 1%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입니다. 1%, 2%, 3% 여기에 거의 다 모여 있고, 이재명, 이 튀는 행동을 많이 하는 이재명 씨가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우파 진영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1% 매우 상징적입니다. 약 1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등장했을 때는 이낙연 씨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총선이라는 시험대를 지나니까 1%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라는 게 참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왜 1등에서 이렇게 1%로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람에게 또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공적인, 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문제고, 한때 제1야당의 대표였고 그분한테 많은 기대를 건 국민들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몰락으로 가버렸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다음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잃고 뭔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몰락했느냐? 첫째를 꼽으라면은 저는 탄핵 사태로 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분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직무정지가 되어서 그 뒤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황교안 씨였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씨는 정치를 할 때 탄핵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반드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그 2인자였다. 그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죠. 당신은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씨의 대답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승복해서 물러났지만은 이 시비는 두고 가려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은 그 탄핵이 부당했다는 것 또한 계속 논쟁점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 주류 세력 탄핵, 대한민국 건설 세력 탄핵으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좌파에서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면 좌파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또 우파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적이 생기면 반드시 친구가 생깁니다.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한다. 과오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최악의 선택은 탄핵을 뭉개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질문하면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황교안 씨의 정치 행보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중에서 공천권을 포기한 거. 황교안 대표는 선거 직전에 대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1년 전에 이미 선거를 준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선거 전략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공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공천에 관여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이건 정치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유승민과 손을 잡으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체성의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은 너무나 기억에 남지 않는 최악의 당명을 만들고 정체성을 흐리고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과 손잡음으로써 정통 우파 세력, 광화문 세력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했습니다. 전체 전투를 지휘해야 할 합참의장이 연대장 자리로 내려앉았으니까 전체 큰 싸움을 주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김종인 씨를 모셔왔는데 김종인 씨는 통합당에 아무런 애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의 황교안 씨의 태도입니다. 선거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선거 패배를 인정한다면서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인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더구나 성공한 정당이 아닙니다. 실패한 정당은 반드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보관이 그 한 상당 기간 전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종로구에서 그리고 통합당은 전국에서 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죠. 대책 없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런 식으로 임무교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왜 지도자입니까? 내가 물러나더라도 이 조직은 나의 퇴장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준비를 해놓고 물러나야죠.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 자, 그렇지 않고 이게 완전히 적전도망처럼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그리고 잘 정리된 문장을 낭독하고 선거의 실패를 되짚고 다짐하고 물러났어야 되죠. 그런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밤중에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과연 예상대로 통합당이 일대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회 한 번 갖지 못하고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사이에 사전투표 부정설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통합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중요한 한 달을 놓쳤습니다. 이 한 달을 허비했다는 게 미래통합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지는 것을 예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황교안 책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검사가 돼가지고 입신양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도라고 합니다. 신은 서판이 확실합니다. 목소리 좋고 참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빠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공덕심이라고 봅니다. Public mind. 공적 마음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무교대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임무교대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교대를 저런 식으로 적전도망식으로 하는 게 황교안답지 않다. 저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 좋고 좋은 경력 쌓았는데 왜 저랬을까? 곰곰 생각하다가 제가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찾았습니다. 황교안 씨는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 경험이 없어요. 1등병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군대 경험을 했으면은 최소한 황교안 씨의 저런 퇴장은 없습니다. 저는 군번이 공군 161기 군번이 327550입니다. 161기 1967년에 3월에 들어가서 1970년 6월 말에 제대를 했습니다. 4개월, 원래 3년인데 4개월 연장이 됐어요. 김신조 등 이 북한 특공대가 넘어와서 거의 1967년 1.1 사태인데 전시 상황이 되니까 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돼 가지고 3년 4개월 하는 바람에 저 인생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즉각 2학년 내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찬스를 놓쳐가지고 신문사로 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쫄병 생활을 했죠. 내가 제대할 때는 병장이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결핵성 늑막염. 기침이 막 나고 해가지고 결핵성 늑막염에다가 폐렴까지 겹쳐가지고 군 병원에 쫄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경험하신 분들은 쫄병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프다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아파도 맨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식기당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늑막염, 이 옆구리에 차 있는 그 물을 뺐습니다. 빼고 4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쫄병으로서 병원 생활을 하신 분들 한 분 계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치료가 끝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다시 훈련소로 가는 거죠. 저는 훈련을 받다가 한 1개월 남짓 훈련을 받다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내일 다시 훈련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면 훈련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죠. 제가 그날 복귀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제일 말단인데 내가 빠지면은 이 청소는 누가 하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청소 한번 잘 하고 가겠다 해서 아침에
한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병실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계급이 2등병이죠. 훈련병이니까. 2등병도 이 정도 임무 교대를 해야 된다는 게 훈련받으면 저절로 생깁니다. 황교안 씨의 임무 교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경험이라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 경험이 없으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오늘 지지율 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재기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분은 실패해서 배우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공과 사, 공덕심이 없으면 공직자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공덕심의 출발점이 군인 생활에서 터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